안녕하세요. 하이. 바로 달려. 세 번째 영상. 저는 지금 쭈루루 세 번째 찍고 있는데요. 3강의 유점 가십시다. 자, 퇴적물이 쌓여서 가는 속성 작용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가면은 우리 알고 있지만 공극은 줄고 밀도는 커지죠. 그래서 교결물질 나오면서 붙여주고. 야, 이거 좀 특이하더라고요. A 과정에서 퇴적물 사이 지하수가 빠져나간다. 좀 체크해 놓읍시다. 이거 맞는 선지입니다. 막 짬부되면서 지하수도 빠져나가고 하겠죠. 그래서 답지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A 과정에서 아랫부분에 퇴적물이 윗부분에 쌓인 퇴적물의 무게에 의해서 다져지면서 그 퇴적물 사이에 존재하던 지하수는 빠져나가게 된다 라고 써있어요.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하수 얘기 나와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황할 필요 없다. AB 과정 거치면서 공극의 총부피는 감소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평균 밀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합니다. 답은 3번. 2번 사석 쉐암인데요. 쇠설성이냐에 해당해서 예스를 외칠 수 있는 거는 사암과 쉐일이죠. 그 다음에 아니오는 석탄과 암염일 텐데 예 하면서 석탄이 넘어왔습니다. 예 유기적 퇴적합니까? 예 석탄 맞죠? 아니오에서 떨어지는 건 암염이겠죠. 암염은 무슨 퇴적암이냐면 증발에 의한 증발암이기 때문에 화학적 퇴적암이라서 화학적 침몰작용 정답. 그리고 퇴적된 입자의 평균 크기는 주 퇴적물이 모래입니까? 모래사 예 사암이죠. 아니오 셰일이죠. 그래서 평균 크기는 사암이 셰일보다 더 크겠죠. 왜냐면 얘는 모래고 셰일은 진흙 점토니까. 답은 A가 작다. 아니고 A가 크죠. 답은 4번. 3번 건열의 생성 과정. 말해버렸네. 어느 퇴적구조의 형성 과정인데요. 갈라진 거 보니까 건열이죠. 순서 없이기 때문에 순서를 나열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아래서 하얀색 지층이 잘 쌓여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 융기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막 물이 다 말라버린 거죠.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어머야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건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친구가 물 아래로 들어와가지고 그 위에 새로운 퇴적층 A가 쌓이는 과정입니다. 건열 맞고요. 퇴적 구조는 나다가 순이고요. 지층이 수면 위로 노출되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것 좀 하나 체크해 놓을게요. 이거 아주 이 자료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건열만 똑 떼어놓고 봤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은 물에 영향이 없었다. 혹은 물에 개입이 없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의 영향이나 물의 개입이 아예 없이 건조하기만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사막처럼 됩니다. 막 영화 듄 보셨나요? 듄. 티모시 살라멘. 존잘. 듄이 영어로 사구라는 뜻이거든요. 그 영화 보면은 막 모래 언덕들이 엄청 많죠. 그게 사구잖아요. 그 모래 언덕이 막 가득한 곳에서 펼쳐지는 어떤 액션 이야기, SF 이야기니까 듄인데 그렇게 되지. 건조하면 물의 영향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피부 수분 많잖아요, 우리 몸에. 겨울철 되면 건조해서 피부가 갈라지죠. 입술 트고 찢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로션 바르고. 그렇게 찢어지고 갈라지는 거는 물의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 없이 수분기 없이 그냥 찢어지면은 미라 마냥, 모래 마냥 바스라집니다. 그래서 건열에는 물의 영향이 있다. 뭐 물의 개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물기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융기했을 때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나. 어느 지역에 서로 다른 퇴적 환경인데요. 삼각주랑 선상지, 이거 맨날 나오는 건데, 그죠?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야지. 아직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뭐가 먼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거죠? 육상환경, 연안환경, 해안환경 순으로 가는데, 육상환경에서 선상지 보고, 나중에 연안환경에서 삼각주, 제발 별표. 삼각주는 해양환경이 아닙니다. 연안환경이에요. 제발. 이 표에 있는 거 개념에서 열심히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줄기에서 평지로 오네요. 바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육상환경이라는 거고, 그죠? 이 친구는 그래서 선상지. 이 선자가 부채꼴 선자라 그랬죠? 이 부채꼴 선자를 쓰는 여러분이 요즘 아주 열심히 쓰고 있을 거 바로 선풍기 날개가 부채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선상지. 그래서 선상지는 육상환경. 이에 비해서 여기는 해안가, 강줄기의 끝자락, 여기까지는 아직 육지인 거죠. 근데 연안, 이거 너무 쉬워. 연안이라 쳤어. 바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바다랑 어쨌든 육지랑 바다가 만나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요 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안 환경이고 삼각주죠. 삼각주 바다 해양 환경 아닙니다. 삼각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연안 환경. 둘 중에 다 아래 나와 있는데 입자의 평균 크기는 어디가 클까요?
육상 쪽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쪽에 여기 상류에서 하류로 오면서 무거운 물체들을 앞으로 계속 떨구면서 오겠죠. 자, 다시 뭐라고? 무거운 걸 앞쪽에 떨구면서 오겠죠. 가벼운 게 멀리 가겠죠.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뒤쪽에 3점짜리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건 이미 앞쪽에서 떨구고 있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는 주로 앞쪽에 좀 커요. 뒤쪽으로 오면 입자가 좀 작아요. 물이 쫄쫄쫄쫄 하류로 오면서 힘이 약해지니까 무거운 건 앞쪽에 떨구고 가벼운 건 뒤까지 끌고 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자의 평균 크기는 선상지 쪽이 상류라서 좀 크고 B 쪽은 하류라서 좀 작습니다. A는 육상 환경 맞고요. A, B 모두 평균 유속이 느려지니까 갑자기 팍 느려지면서 퇴적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5번 갑시다. 어디 갔어? 쭉 내려야지.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이고요. 어느 지역을 상공에서 관측했을 때 얘는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방이표 써있죠. 얘는 단면이니까 옆에서 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고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역단층과 주양이동 중에 하나인데, 얘는 옆에서 봤을 때 단층면이 명확하게 보이고 상반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얘가 역단층이고요. 얘는 위에서 내려다봤는데 위에서 봤는데 어긋났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단층면의 기준으로 이렇게 어긋난 얘는 주양이동 단층이다. 그죠? 주양이동 단층.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아래로 이동했냐? 아니요, 상반이 지금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역단층이고, 나는 주양이동 단층 맞고요. 둘 다 잡아당기는 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적으셔야죠. 얘는 양쪽에서 미는 힘이라고 답지에 써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뭐라 써 있냐면 수평 방향으로 어긋나는 힘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긋나는 힘. 그래서 주양이동 단층. 됐죠? 자, 6번. 6번도 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부정한면이 생성된 시기는 동일합니다. 중요한 문제긴 해요. 부정한면이 여기 있는데 부정한면 위쪽에 기저감이 잘 쌓여있는 거 보니까 이 친구는 아래쪽 지층 쑥 쌓이고, 그냥 이거 아래쪽 지층 그냥 파란색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애가 수평 퇴적을 돼야 되는데 수평을 하지 않고 기울었죠. 그 말에 이 친구가 습곡을 한번 받았을 거고 휘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부정합이 있는 거죠. 이 부정합.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세모라고 할게요. 세모 지층들이 쌓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세모 지층의 제일 아래쪽에 해당하는 게 A니까 A하고 뭐 세모 지층이 이렇게 쌓인 거죠. 오케이?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골 때리는 게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하부에 기저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치, 역전됐다는 뜻입니다. 역전. 부정한 면에 상부에 보통 기저감이 있어요. 순서대로 쌓이면. 근데 이 친구는 기저감이 아래에 있다라는 건 역전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퇴적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 위쪽을 동그라미로 할게요. 동그라미가 아니다. 모양 좀 다르게 할까요? 네모가 쌓인 다음에 네모의 끝자락에 있는 게 B죠. 그 다음에 부정합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이렇게 두루룩 쌓인 거죠. 저거는 뭐랄까? 별층이 쌓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다음에 어쨌든 지층이 수평 퇴적되지 않고 전체가 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인 전체가 습곡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문제를 한번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나에는 역전된 지층이 존재를 하죠. 지층 A보다 B가 먼저 생성된다. 우리가 안 쓴 조건이 뭐냐면 둘이 부정한 면 생긴 시기, 이 부정한 면이 생성된 시기는 동일해요. 근데 A 같은 경우는 부정한 면 다음이고 B 같은 경우는 부정한 면보다 앞이죠. 그러니까 B가 먼저 생성된 거 맞습니다. 자, 디귿 빨리 별표. 경사부정합을 관측할 수 있느냐. 자, 이거 그대로 8번의 디귿에도 미리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두 개 헷갈리는 분들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경사부정합의 정의가 뭐냐면, 진짜 이래서 개념 공부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부정합은 크게 세 종류 있습니다. 평행, 경사, 난 세 개가 있죠. 평행과 경사 헷갈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기준이 뭐냐면 기준. 지표면이 아니고요. 이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입니다. 이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평행하고 한마디로 각이 없으면 이게 평행 부정합이에요. 근데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상부 층리와 하부 층리에 뭔가 각이 있으면 한마디로 평행하지 않으면 싹 다 경사입니다. 평행하지 않고 1도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그거는 경사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실제 그 답사를 나가면은 거의 다 경사부정합이지 평행부정합은 찾기 힘들어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다 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평행이냐 경사냐를 따지고 싶으시면 어렵게 갈 필요 없이 부정한 면을 찾으셔. 그리고 걔를 기준으로 위, 아래에 층리면이 각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각이 있죠. 어떤 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는 경사가 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나 같은 경우는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상부 층리와 하부 층리가 동일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각이 없고 얘네들은 평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평행부정합입니다. 그래서 가는 경사, 나는 평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행부정합이 휘어 있어요?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지층이 평행부정합으로 쌓인 다음에 이후 마지막 대미장식, 마지막 습곡이 들어간 거죠. 전체 평행부정합 자체가 다 휜 거지. 아시겠죠? 이거 작년 수능 완성에서도 나온 적 있는데 엄청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 7번 같은 거 아직도 틀리시면 하수입니다. 이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니까 위로 볼록이 배사고 아래 볼록이 향사네 하면 바로 틀리는 거예요. 지질 구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질 구조. 습곡 단층 뭐 이런 거 친구들의 제목이 뭐냐면 지질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표에 풍화 침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 녀석이 어떻게 쌓였느냐가 궁금한 게 지질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질 구조가 위로 올라간 이쪽이 배사가 되는 거고요. 지금 지질 구조가 아래로 내려간 이쪽이 향사가 되는 겁니다. 위쪽의 지표의 풍화 침식을 어떻게 그려주든 간에 얘는 무관합니다. 지질 구조를 보셔야 돼. 이러면 문제 끝났죠. 역전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태적 순서는 A, B, C, D 순이고요. B는 배사 아니고 향사를 함께. 왜냐면은 지질 구조는 아래로 휘어 있으니까. 지층 장력을 받지 않고 행압력을 받아야 되는 지층인 거죠. 습곡이니까. AD 중 A가 가장 먼저 생성되냐? 역전 안 됐으니까 A가 가장 먼저 생성된 거 맞죠? 다음 8번. 자, 8번에 디귿도 질문하신 분들 많던데 아까 6번에서 설명해드린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수직 방향, 수평 방향 지층 연결에 나타내는 어떤 지질 구조인데요. A에는 건열이 나타나고 있고요. 건열이 이렇게 뾰족 돼 있는 거 보니까 역전이 되지 않은 그냥 이렇게 쌓인 지층입니다. 그죠? 역전됐으면 건열이 반대 방향으로 그려져 있어야겠죠. B 같은 경우는 골때리네요. 여기 지금 물결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지금 부정한 면이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태적물의 공급 방향을 알 수 있죠. 이거는 공부하셔야 되는데 태적물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렇게 공급돼서 이렇게 깎아먹은 자료 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은 앞쪽에 무거운 거, 뒤쪽에 가벼운 거 떨궈서 이렇게 생긴 모양. 두 가지로 다 개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기역 방향으로 공급됐다. A층 퇴적되는 동안 수면 밖으로 노출된 시기가 있죠. 건열 특징이죠. B층 생성될 때 퇴적물 방향은 기역이죠. 땡이고. 자, 경사부정합 맞죠? 왜 그럴까? 아까 우리 6번에서 했던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데. 경사냐 평행이냐 어떻게 찾아주면 된다고요? 그렇지. 부정한 면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어떻다고? 위의 층리와 아래쪽 층이 각이 있는지 없는지. 어때요? 각이 있잖아. 심지어 90도잖아. 선생님 90도나 되는 거 이런 것도 경사부정합이라고 해요?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그럼 얘를 평행으로 할까요? 아니죠. 심플합니다. 경사부정합 이해요가 궁금하시면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각이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부정한 면이 있습니다. 부정한 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위쪽에 역전되지 않았으면 기저감이 깔려 있겠죠. 이렇게 상부 층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부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습곡이 있네요. 습곡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무슨 부정합일까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부정한 면을 찾고 상부 층리와 하부 층리가 각이 있나요? 나란해요? 각이 있지. 나란하지 않지. 얘도 경사입니다. 선생님 이거 여기는 각이 뭐 이 정도고요. 요 지점은 각이 좀 다르고요. 그러는데요. 그럼 질문을 반대로 해볼게요. 각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게 평행입니까? 그렇다면? 평행이 아니죠. 어쨌든 각이 있잖아. 각이 다를지언정. 그러니까 얘는 경사부정합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번, 8번 정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사, 평행부정합 적용하는 법! 됐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